그러면 지금까지 인천의 13개 지역구에 대해서 각 정당의 정책과 그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 공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인천 지역 총선 중요 키워드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인천이 전국의 투표율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갔다는 게 지금까지 여러 분석이었습니다. 투표율도 그렇고 어떤 여야에 대한 어떤 득표율도 인천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또 알다시피 이번에 또 뭐 인천이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의 또 야권 연대도 또 이루어진 또 곳이고 그것의 또 결과도 또 봐야 되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몇 분이 또 언급하신 대로 그 주요 또 이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또 출마를가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도 또 중요한 또 키워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하신 분들이 또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이번 선거 총선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총선의 키워드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인천 총선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 한번 쭉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강병수 의원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여당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안정적 마침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 한 당과 나머지 야당이 크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으로 나눠져 있고 물론 소수당들도 많이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여 야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번 인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 연대를 이루었고 그러나 국민의당과는 일부 지금 할 가능성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뭐 힘들다 예, 말이죠. 12군데 전부 다 국민의당이 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의 인천의 가장 큰 특징은 야권 연대와 국민의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야권 연대를 이룬 저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연대에 여전한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제3정당을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과연 인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망할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야당 전체가 망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측했던 대로 여당 야당 간신히 한 두셋 이렇게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뭐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선거의 판세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이한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역시 야권 관련한 이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야권 연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그 필요함을 이번에서 여실히 나타냈다. 새로운 판단. 가치 중심의 그 2010년 성과를 냈던 야권 연대와 달리 이번에는 가치보다 선거 그 공학적 이런 판단으로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그 야권 연대 후보에 대한 그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 연대 후보에 대한 이 적합성 이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마 그걸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이 법원이 이번에 명확하게 야권 연대란 어떤 야권들이 참여했을 때만 그 부분을 그 가능하다. 그 표현이 이렇게 또 기준을 세워줬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앞으로 야권 연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새로 세우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어쨌든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이 대선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움직임을 앞두고 이 총선도 지금 결국은 그 부분에 의해서 전체가 연대하지 못한 이제 이런 분명한 이제 이 현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인천 지역의 야권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문제다. 제가 보기엔 이 야권 연대를 한 두 정당이 주도하신 분들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또 인천의 많은 야권들 이 부분들이 또 총선 대선에서 또 새로운 대선 후보를 놓고 어떤 후보가 적임자냐 이걸 가지고 아마 새로운 야권의 어떤 질서 이거를 어떤 잡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끝으로 무엇보다 지금 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계양과 부평에서
다른 지역은 후보 간 단일화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아직까지 미련까지 좀 남아 있기도 하지만 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계양과 부평에서는 한치의 이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없죠. 또 그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뭐가 이슈가 될 거냐, 여권 심판론 뭐 이런 부분들은 공통된 거긴 하지만 누가 적임자다. 이거는 야당 어떤 정치인으로서 과연 지역에서 누가 더 주민을 대변하고 누가 더 국민이 원하는 그런 야당 정치인의 자질을 동시에 갖추고 있냐. 이런 것이 이번에 계양과 부평 선거에서는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같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특히 야권 연대와 더불어서 대선 전초전에 대한 어떤 아마 이게 대선이 끝난다면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거는 제가 지난 그 첫 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끝나고 대통령 그 취임이 2월 25일이에요. 2018년. 그러면은 그 다음 지방선거가 6월 초예요. 과거와 다르게 다음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명박 그 박근혜 정권에 이어온 이 많은 국민적 그 이 실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사실은 총선보다도 더 큰 과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성수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이번 그 총선을 뭐 새누리 심판, 뭐 시민사회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의 종결은 아마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를 이제 길게 보면서 이번 총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권 연대 아마 두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야권 연대의 의미를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써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이 유효 기간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유의미한 건지 이번 총선에서 상당 부분 좀 그런 게 드러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선을 전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에 그 야권 단일이 되든 아니면 제3당까지 포함한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인천에서 절반의 성공을 한 부분 이것이 어떻게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좀 승리를 통해서 보다 대선 승리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또 난항을 겪으면서 그것 또한 우리 인천의 몫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동안 이 선거를 보면 총선과 대선이 이렇게 겹칠 때 전 우리 국민을 굉장히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총선과 대선을 두 개 다 한꺼번에 이겨주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이면 이제 국회랑 서로 이렇게 보합의 문제,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선거를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 우리한테 더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키워드는 전 이제 4년 선거 뭐 우리가 요번 선거로 그냥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대가 끝나면 21대 선거가 있고 또 21대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인천이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사회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지금 인구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역 시도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중앙지에 보면 요즘 대구입니다. 대구. 뜨거운 네. 감자가. 그래서 좀 더 인천이 좀 정체성이 좀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인천의 정체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정책과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에 좀 큰 키워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세 분이 뭐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다 되는 건 야권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권 연대가 과연 의미 있는 야권 연대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방식의 야권 연대가 필요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공이 모두가 봐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보면은 이렇게 후보 공천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이번 총선을 보면은 새누리당은 중앙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좀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누가 봐도 나올 사람이 그 지역에서 있던 사람이 나온다고 치면은 새누리당은 뭐 황우여 의원이 저쪽 서구로 갔다든가 뭐 윤상희 의원이 뭐 출마 뭐 무소속 했다든가 이런 어떤 이런 중앙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절술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렇게 효과를 보겠느냐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것과 관계를 봤었을 때도 이후에 시민사회가 이런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이번 총선에서도 중요한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